이빨 하나가 성인 남성 팔뚝만 합니다. 길이 36cm.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모든 동물을 통틀어 가장 큰 물어뜯는 이빨입니다. 그 무섭다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보다도 큽니다. 백상아리는 명함도 못 내밀고요. 그런데 이 이빨의 주인은 공룡도 상어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고래입니다. 심해로 얌전히 내려가 오징어나 삼키는 오늘날의 향유고래를 떠올리면 좀처럼 믿기지 않습니다. 향유고래의 먼 조상은 전혀 얌전하지 않았거든요. 오징어가 아니라 다른 고래를, 그것도 자기만 한 고래를 통째로 물어뜯어 먹던 그야말로 바다의 괴물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리비아탄. 성경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살던 바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전설의 포식자가 함께 헤엄치고 있었어요. 바로 메갈로돈이죠. 한 바다의 두 괴물. 자, 대체 어느 쪽이 더 강했을까요? 이렇게 무시무시했던 지배자들은 왜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을까요? 자, 오늘은 천만년 전 바다를 통째로 지배했던 진짜 괴물고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뜻밖에도 바다가 아니라 사막에서 시작됩니다. 남아메리카 페루의 한 해안 사막. 아주 먼 옛날엔 바다였다가 땅이 솟아오르면서 마른 사막이 된 곳입니다. 모래 속에 고대바다 생물들의 화석이 잠들어 있죠. 발견 자체가 극적이었습니다. 2008년 한 국제연구팀이 이 메마른 사막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탐사 마지막 날 철수를 코앞에 두고 한 연구자가 우연히 모래 밖으로 삐져나온 거대한 이빨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그냥 묻힐 뻔한 순간이었죠. 자, 그 이빨을 따라 조심조심 모래를 걷어내자 길이 3m에 달하는 거대한 두개골이 통째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에 줄지어 박힌 이빨을 본 학자들은 그만 말을 잃습니다. 이빨 하나의 길이가 무려 36cm. 사람 팔뚝만 한 이빨이 위아래로 줄줄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두개골만 해도 길이가 3m, 머리 하나가 웬만한 승용차만 했던 거죠. 학자들은 이런 부류를 맹수형 향유고래라 부릅니다. 물속 먹이를 얌전히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처럼 이빨로 물어뜯어 사냥하는 고래라는 뜻입니다. 이 괴물에게 붙은 이름이 리비아탄입니다. 성경 속 바다 괴물 레비아탄에서 따왔죠. 종의 이름은 소설 모비딕을 쓴 작가 허먼 멜빌에게서 가져왔고요. 모비딕이 바로 거대한 흰 향유고래 이야기니까요. 이름부터가 그야말로 괴물고래였던 겁니다. 여기서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리비아탄은 사실 오늘날 향유고래의 친척입니다. 오늘날의 향유고래는 오징어나 잡아먹는 비교적 얌전한 사냥꾼이죠. 이빨도 아래턱에만 있고 먹이를 씹기보다 통째로 삼킵니다. 리비아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턱과 아래턱 양쪽 모두에 거대한 이빨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통째로 삼키는 게 아니라 물어뜯기 위한 이빨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웬만한 먹이가 아니라 자기만큼 덩치 큰 다른 고래를요. 몸길이는 13m에서 17m. 오늘날의 향유고래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큰 몸에 고래를 물어뜯는 이빨을 장착한 완벽한 최상위 포식자였죠. 흥미롭게도 리비아탄 역시 오늘날 향유고래처럼 머리에 거대한 기름 주머니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학자들은 그 커다란 머리가 소리로 먹이를 찾는 데도 쓰였겠지만 어쩌면 먹잇감을 들이받아 기절시키는 거대한 망치로도 쓰였을 거라 짐작합니다. 소리로 찾고 머리로 들이받고 이빨로 물어뜯고 완벽한 3단 사냥 장비였던 거죠. 당시 바다에는 몸집이 통통한 작은 수염 고래들이 많았는데 리비아탄에게는 딱 좋은 먹잇감이었을 겁니다. 거대한 머리로 먼저 들이받아 정신을 빼놓고 팔뚝만 한 이빨로 목덜미를 물어 단숨에 숨통을 끊는, 오늘날의 범고래를 몇 배는 크고 무섭게 부풀려 놓은 듯한 사냥꾼이었죠. 물 위로 피가 번지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건 리비아탄 한 마리뿐이었을 겁니다. 크기를 한번 실감해 볼까요? 이빨 하나가 36cm, 성인 남성의 팔뚝을 통째로 세워놓은 길이입니다. 그런 이빨이 위아래로 수십 개, 아가리를 쩍 벌리면 그 안에 사람이 허리를 펴고 설 수 있을 정도였을 겁니다. 만약 지금 이 고래가 살아있다면 백상아리는 한입 간식이고 어지간한 고깃배도 안심할 수 없었겠죠. 사실 리비아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맹수형 향유고래에는 리비아탄 말고도 여럿 있었어요. 크기와 이빨 모양은 조금씩 달랐지만 하나같이 다른 고래를 사냥하던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이었죠. 한때 바다에는 이빨로 고래를 사냥하는 거대한 향유고래들의 시대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렵지만요. 같은 향유고래 집안인데 조상은 고래를 물어뜯는 괴물이었고 후손은 오징어를 삼키는 얌전한 잠수부가 됐습니다.
진화가 만들어낸 참 얄궂은 대비죠. 리비아탄에게도 만만치 않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갈로돈입니다. 몸길이 18m에 이르는 거대한 상어가 리비아탄과 같은 시대 같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천만 년 전 그 바다는 두 거대 괴물이 정점을 나눠 가진 무대였던 겁니다. 메갈로돈이 어떤 상어였는지도 잠깐 짚고 가죠. 몸 길이는 최대 18m, 삼각형 이빨 하나가 사람 손바닥만 했고 무는 힘은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한 어떤 동물보다도 강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번 아가리를 닫으면 작은 고래의 뼈째 우두둑 으스러뜨렸을 정도로요. 그야말로 헤엄치는 재난이었죠. 자, 재밌는 건 우리가 메갈로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이빨과 척추뼈뿐이라는 점입니다. 상어는 뼈, 대부분이 물렁뼈라서 죽으면 흔적도 없이 녹아 사라지거든요. 단단한 이빨만 화석으로 남죠. 그래서 메갈로돈의 실제 생김새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입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거대한 백상아리 모습보다 몸이 더 길고 날씬했을 거라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이빨 몇 개로 사라진 괴물의 초상을 복원해내는 참 대단한 일이죠. 이 둘이 직접 맞붙으면 누가 이겼을까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싸웠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거든요. 다만 크기는 메갈로돈이 조금 더 컸고 이빨은 리비아탄이 더 컸습니다. 서로를 슬슬 피하거나 때로는 같은 먹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껄끄러운 이웃 사이였겠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둘이 함께 있던 바다는 지구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바다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 압도적인 지배자들이 결국 둘 다 사라집니다. 이유는 뜻밖에도 싸움이 아니라 추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지구가 점점 차가워지자 바다의 환경이 통째로 바뀝니다. 네,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던 통통한 수염고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리비아탄과 메갈로돈 두 괴물 모두 그 수염고래를 주식으로 삼고 있었는데 밥상이 통째로 치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 더 작고 빠르고 영리한 새 사냥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범고래의 조상들, 그리고 백상아리 같은 상어들이죠. 변해가는 바다에 훨씬 잘 적응한 신참들이었고요. 여기서 이 편 첫머리의 오늘날 향유고래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네, 향유고래는 리비아탄과 달리 다른 고래를 사냥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바다로 내려가 오징어를 잡아먹는 조용한 잠수부의 길을 갔죠. 큰 이빨로 서로를 노리는 경쟁 대신 아무도 가지 않는 심해를 통째로 자기 영역으로 삼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빨을 앞세운 거대한 포식자들은 사라졌고 조용히 심해로 물러난 쪽이 살아남았습니다. 진화의 승부가 우리 예상과는 정반대로 난 거죠. 거대한 몸은 먹이가 넉넉할 때는 최강의 무기지만 먹이가 줄면 오히려 짐이 됩니다. 큰 몸을 유지할 만큼 사냥하지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덩치가 큰 동물일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필요한 먹이의 양이 워낙 많아서 밥상이 조금만 줄어도 버티기 어렵거든요. 결국 바다의 두 괴물은 변해버린 세상 앞에서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빈자리는 더 작고 유연한 후손들이 채웠고요. 그 빈자리를 물려받은 대표주자가 바로 오늘날의 범고래입니다. 네. 리비아탄이 거대한 이빨과 육중한 몸으로 고래를 사냥했다면 범고래는 전혀 다른 무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몸집은 리비아탄의 절반도 안 되지만 대신 영리한 머리와 팀워크를 갖췄죠. 무리를 지어 사냥하고 무리마다 서로 다른 사냥 문화까지 물려받습니다. 거대한 힘의 시대가 저물고 협력과 지능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말하자면 바다의 왕좌는 가장 크고 강한 자에게서 가장 영리한 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천만 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벌어진 아주 조용한 왕조 교체였던 거죠. 리비아탄은 묘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때 바다를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괴물도 세상이 바뀌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정작 살아남은 건 가장 크고 사납던 쪽이 아니라 변화에 몸을 맞춘 쪽이었다는 것. 지금 우리가 만나는 온순한 향유고래는 어쩌면 괴물의 시대가 끝난 뒤 조용히 살아남는 길을 택한 후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거대한 이야기 전부를 우리는 페루 사막의 이빨 화석 몇 개에서 되살려냈습니다. 천만 년 전 바다를 지배하던 괴물의 삶이 돌처럼 굳은 이빨 몇 개에 통째로 새겨져 있었던 거죠. 자, 어쩌면 지금도 세계 어느 사막, 어느 지층 아래에는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또 다른 바다 괴물이 발견될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이야기를 이어간다. 리비아탄이 사라진 자리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고래를 부탁해였습니다.